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여기 뒤에 보이는 우리 생명의 그물 아치를 직접 만드신 김주연 작가님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각가 김주연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경첩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쌓기라든지 어떤 이렇게 일련의 단위들을 이용해가지고 조립하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네. 작품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도킹 서울 한 바퀴 싹 둘렀거든요. 진짜 작가님께서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이 가장 눈에 싹 들었어요.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주차 공간을 굉장히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생명의 그물이라는 이제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생명의 그물이라는 제목은 원래 프리츠 오브 카프라라는 그 과학 철학자의 책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그 책을 보고 이 제목이 제 작품을 설명하는데 가장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용을 하고 있는 제목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정한 막대를 쌓아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든든한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공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공간은 어둡고 좀 침침하잖아요. 네네. 저는 꼭 이렇게 조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치 종류석이 있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데 거기에 조명이 포함돼서 따뜻한 그런 동굴을 한번 체험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색적인 동굴의 모습이 됐네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과학예술가로 알려져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과학예술가요? 네. 과학과 예술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거죠? 네네. 그래서 프랙탈 카오스 복잡성 그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학자들과 그 예술가들에게 모두 폐가 되는 예, 참 과분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연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본 수학책에 나오는 도판과 제 작품의 이미지에서 그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고 그다음부터 관심이 있었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분한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어떤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작품을 잘 못해요. 예, 예를 들면 감성적인 면이 풍부해서 색을 쓴다든지 이렇게 어떤 거를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건 저한테 너무 어렵고요. 그 대신 어떤 원칙들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나타내는 어떤 특이한 형태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저에게는 많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작가님 작품은 뭔가 점선면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무슨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경첩 같은 걸로 많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작품 변화가 어떻게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 이렇게 석고 같은 큰 덩어리 탁 만드는 이런 작품 원래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서 작업실도 없고 하니까 그런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은 하고 싶은데 집에서 먼지 안 나는 거 해야 되니까 제가 종이를 쌓아서 석고처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조립을 하게 되는 작품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죠. 네. 반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턴, 이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이것들이 모습을 나타내는 패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수학의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변화하고 연결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첩에서부터 뭐 나무 쌓기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네요.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작업실이 없고 그러면 작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종이를 이렇게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작업 세계를,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종류의 그런 뭐 방해나 시련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네. 다른 인생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그게 너무 고맙고 예, 제가 새로운 작품을 세계를 제가 스스로 작게나마 만들어내는 네. 계기를 줬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의 시련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물에서 어떤 영감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영감을 받으시는 뭐 사물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식물에 가장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자연이죠. 좀 구태의연하지만 저는 이제 나무의 구조라든지 식물의 성장 패턴 이런 데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약간 덩쿨 같기도 하거든요. 느낌이. 맞아요. 네네. 역시 이제는 좀 약간 작품을 보는 눈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 3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공공미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은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시하고 뭐 미술관에 소장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도 거기 미술관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원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막대들처럼 서로 많이 협력을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돼서 어떤 커다란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은유적으로 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공공미술이죠. 자주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작가님께서 혹시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면을 더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 작품의 경우는 이제 와서 요 앞에서 이게 포토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인데 사진들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미술 할 때 어렵게 전달하는 것보다 어떤 아름답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포토존이라는 곳에 네.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